안녕하세요. 텍세미나 핵심 알려주는 토크아이티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여러분,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는 않으시죠? 그동안 여기저기서 워낙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그런데 데이터 모델링의 개념이 왜 나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현되는지를 설명하라고 하면 좀 막막한 느낌이 듭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모델링 분야에서 이알린과 함께 25년간 기업의 데이터 모델링을 도와주고 있는 제네시스 기술의 박미경 상무의 알기 쉬운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이런 개념이, 이런 분야가 언제 처음 나온 거예요? 1980년대 말쯤에 나왔고요. 데이터 모델링은 RDB랑 함께 역사를 같이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0년 맞죠? 네. 제가 90년대 초반에 사회생활했는데 그때 RDB를 제가 막 팔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때 막 코볼 전성시대였는데 네. RDB가 참 알려진 시대였거든요. 네네. 근데 왜 코볼 시대는 이런 게 없다가 RDB가 생기면서 왜 데이터 모델링 개념이 또 같이 부각이 된 겁니까? 이유가 필요성이? 저도 IT 쪽에 코볼로 처음 개발자로 시작을 했었었는데 코볼 같으면 아예 프로그램 안에 FD라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문에 파일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디파인을 하고 플랫하게 정의해서 쓰는 구조였는데 네. RDB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의 중복성들을 DB에 중복돼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엔터티랑 관계들을 잡고 그런 것들을 쪼개가지고 모델을 그리는 컨셉이 나왔고요. EF 코드부터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법론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된 것들을 RDB에다가 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를 하는 부분이 모델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게 요즘에 이제 RDB가 벌써 나온 지가 한 30년 됐으니까 되게 퍼포먼스 되게 좋아졌지만 네. 예전에는 이제 퍼포먼스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비쌌죠. 네, 비싸고 퍼포먼스도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데이터 모델링 없이 네. 마구잡이로 했다가는 네. 굉장히 돈은 돈대로 들고 네. 퍼포먼스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때가 또 데이터 모델링이 더 중요한 시점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네네. 데이터의 무결성도 중요해지고 저장 비용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필요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부터는 데이터 모델링 하면 꼭 나오는 개념 모델, 논리 모델, 물리 모델에 대한 확실한 개념 뽀개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집을 지을 때 설계도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어디가 누수가 난다라고 했을 때 설계도가 없으면 다 쑤셔봐야 그렇죠.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지도가 있다, 그 설계도가 있다라고 하면 어디를 고쳐야 할지, 관련된 부분은 어딜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설계도대로 지었다면, 네. 설계도대로 지었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설계 따로 또 건물 따로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문제가 DB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지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하게는 아까 RDB와 역사를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엔터티라고 하는 걸로 엔터티라고 하면 가장 크게는 모든 회사는 고객이 있을 테니까 네. 고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그 고객을 상품이 있고 네, 고객, 상품, 계약, 네. 거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이란 엔터티가 있을 때 우리는 고객의 뭐뭐뭐를 관리할 건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세부 항목들을 속성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엔터티와 속성 그리고 이런 엔터티는 그냥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라면 예전에 코볼의 파일 시스템 같은 게 되겠죠. 근데 엔터티와 엔터티 간의 관계를 맺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ERD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개념 모델링을 할 때는 뭐 RDB를 우리가 어떤 거 쓰고 그럴 건 상관없겠네요. 네. 저건 그냥 딱 네. 그 비즈니스 쪽만 딱 보면 네, 되겠네요. 네. 그냥. 개념 모델은 뭐 나중에 DB에 어떻게 생성할 건지 이 고민보다는 우리 회사의 데이터에 대한 지도 중에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엔터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네네. 그 엔터티의 속성이 무엇인지까지만 네, 딱 네. 하면. 그래서 개념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데이터 그룹을 지어서 우리가 주제 영역이라고 하는 걸로 식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그런 주제 영역들을 식별하고 그런 주제 영역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주제 영역 안에 핵심이 되는 엔터티 정도만 네. 파악하는 것을 개념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개념 모델링을 할 때 개념 모델링을 잘하는 사람은 뭐를 잘하는 겁니까? 전체 업무 은행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네. 어떤 모델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모델러는 아무 업무나 준다고 다 모델을 잘 그려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수신 업무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시면 수신이란 업무에 대한 업무 지식을 가지고 RDB에 대한 모델링 개념을 이해한 걸 가지고 녹여서 수신 모델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념 모델은 그거보다 더 상위에서 네. 전체, 예를 들면 제가 은행을 예를 들면 전체 우리 은행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데이터 그룹들이, 그런 것들을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개념 모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념 모델은 뭐 큰 프로젝트들을 하실 때, 차세대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개념 모델들을 만드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저 좀 뭐 장표에 나와 있는 뭐 은행 같은 경우 계약, 수신, 여신 각 부문별로 어떤 부문별로 이제 유스 케이스들을 일단은 네. 잘 파악을 해놓으면 네네. 엔터티나 관계를 뽑기가 좋겠네요. 네네. 요 개념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말로 논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아까 핵심 엔터티를 뽑았다라고 하면 그 핵심 엔터티에 정말 필요한 속성들을 전부 다 식별하는 것. 아, 그러니까 개념 모델은 속성들을 전부 다가 아니라 네. 주요 속성만 일단 네네. 디파인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전부 다 풀로 그 속성들을 정의하는 거. 예를 들면 고객이란 엔터티의 속성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고객하면 이름, 뭐 주소, 네. 뭐 네. 그다음에 과거 뭐 이렇게 우리 거를 소비했는지 뭐 네네. 소비했는지는 고객이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래서 네네. 고객도 예를 들면 고객 기본, 남녀, 성비 뭐 엄청 많겠다. 그다음에 고객 주소만 또 따로 엔터티를 네. 뽑을 수도 있고, 그건 모델링 하기 나름인데, 네, 속성이 예를 들면 저희가 키다리 엔터티라고 부르는데, 어떤 엔터티는 속성을 한 200개씩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모델링 되고 관리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논리 모델은 아까 모든 엔터티들을 식별하고 그 주제 영역에, 그다음에 속성들을 전부 다 도출하고, 그다음에 관계를 맺고 잡고 어떤 것끼리 관련이 있는지, 그다음에 중요한 요소가 RDB에서는 데이터의 무결성이랑 중복성을 제거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퍼포먼스에 큰 개념이어서, 영향을 미치니까. 네네, 정규화를 고려해서 저희가 노멀라이즈라고 하는 부분들, 네.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논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화한다는 건 이제 관계 중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애는 거죠. 예, 속성의 중복이라든지, 예. 뭐 예를 들면 주문이 있는데 주문 금액을 1, 2, 3로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복되는 것들은 그렇죠. 다 하위의 자식 엔터티로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작업들도 필요하겠죠. 이런 정교화를 고려할 때도 이제 내가 어떤 DB를 쓸 건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네. DB와 상관없는 거죠. 논리 이 모델은 모델까지도. 온전히 업무적으로만 파악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리 모델은 그렇게 모델한 업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DBMS의 그런 구조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그 DB에 맞게끔 인덱스를 정의한다든지, 뭐 파티션을 설계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는 충분히 테이블들을 다 정교화를 고려해서 쪼갰다면, 이제는 그렇게 쪼갰으면 제가 나중에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한 5개 테이블에 대해서 정보를 다 뒤져와야 볼 수 네.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느리겠죠. 조인이 많을수록 늘어지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 인덱스도 타지만 어쨌든 일정 정도 자주 쓰인다라고 하면 반정교화도 좀 고려하는 부분. 그래서 요즘의 추세는, 예전에는 굉장히 정교화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했다면, 요즘은 논리 모델 단계에서도 일정 정도의 반정교화 개념을 가지고 합니다. 자, 궁금한 게 지금 ER인처럼 데이터 모델링 이제 툴이 있지 않습니까?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럼 개념 모델, 논리 모델까지 해주는 겁니까? 물리 모델까지 다 해주는 겁니까? 물리 모델까지 다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논리 모델까지 딱 만들어놨어. 네. 그러면 우리 오라클 쓸 거야, 아니 포스그레 쓸 거야 하면
그거에 맞게 물리 모델을 좀 만들어 주나요? 네네. 만들어주고 뭐 물리 모델까지 했다란 얘기는 나중에 그렇게 모델 된 것이 DB의 스키마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에이트 테이블 뭐 이렇게 하는 DDL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자동으로 스크립트를 만들어주는 네네. 것들이 이런 툴들이 아. 해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회사의 데이터 지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것들이 변화되는 이력에 대한 형상을 관리하는 것들이 우리가 데이터 모델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데이터 모델링의 최근 동향이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데이터 모델링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데이터 저장, 분석, 보호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데이터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